제가 올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네. 분당에 오래된 아파트를 네네. 구입하게 됐어요. 네. 먼저 중요한 게 도면을 확인하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도면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확장을 한다는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동의서에 동의 비율이 달라지게 경우가 대부분 그냥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직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폴더라는 제품 설문점에 가면 다 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불고 잡으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꼭 구입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사 일정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일정표 작성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능한 기간을 좀 넉넉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충분히 하지만 셀프라는 경우에는 분명히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사 일정을 조금 넉넉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사가 길어지면은 공사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서두르다 보면은 겹치기 시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작업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셀프로 아마추어가 하신다고 하시면 꼭 공사 일정을 넉넉히 잡아서 전 1.5배, 2배 정도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짜리 공사라면 한 달 반, 2달 정도의 일정을 잡고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숨 돌릴 틈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퍼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범퍼가 말 그대로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목공이 만약에 5일이 있고 타일이 그 다음 시공이라고 하면 5일 목공을 끝나고 타일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공정에 공백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공정의 일정보다 일정이 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 범퍼데이가 없다고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황하실 거예요. 목수 반장님이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타일 작업자까지 들어와 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 범퍼데이를 두어서 공정이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시공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날짜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범퍼데이를 큰 공정 사이사이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공정 중에서 이 겹치기 시공이 가능한 공정이 있고 불가능한 공정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필름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상태에서 뭐 전기 작업 정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타일을 윙 갈아서 뭐 돌 가루가 날리는데 필름 시공이 같이 들어왔다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상황을 한번 보시고 일정이 정말 촉박하시다고 하면 하루 정도 아니면은 같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겹치기 시공을 가능한 서로 공간에 대한 간섭이 없고 그리고 공사의 현장 컨디션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는 공정들을 이렇게 겹치기 시공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일정까지 짰으면 일정에 맞는 작업자를 섭외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작업자, 특히 중심이 되는 작업자를 먼저 섭외를 하고 거기에 일정을 맞추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목수 반장님 잘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섭외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요. 목수 반장님, 타일 반장님, 그리고 철거 설비하시는 분 정도까지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시간 전에 한 달 전쯤 정도? 한 달 넘어가면은 그분도 까먹기 때문에 예약을 잘 안 받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전에 그 작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철거, 설비 작업자, 그리고 목공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타일 작업자 정도까지는 미리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공 작업할 때 전기 작업도 초반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작업자까지 초반에 좀 섭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작업자들을 섭외한 다음에 그 작업자들의 일정에 맞춰서 나의 스케줄표를 약간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공사 작업자까지 다 섭외했다고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보통은 이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 아파트에 만약에 200동이라고 하면 200동에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전체를 통틀어서 50%를 받아라라고 하는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확장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진님께서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장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그 동의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처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섭외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근데 만약에 확장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분은 섭외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싫은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360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 스트레스로 엄청 예민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기간에 공사를 하는
두 집, 세 집 공사하는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받기가. 그래서 잘 설득을 시키고, 내가 집 주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업자가 가면은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냥 가라고, 나 반대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너무 상처 받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동의서 받을 때 좀 좋은 시간이 있는 게, 출근하기 전 시간과 퇴근한 이후 시간이 좀 좋습니다. 주말에는 또 보통 많이 나가시니까 네.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잘했던 게, 아침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에 한번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7시 반에서 한 8시 반 사이 9시 되면 너무 늦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시죠. 네.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 퇴근하신 다음에 시간을 좀 잡아서 방문을 드리면은 네.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또 이틀 정도 가니까 웬만큼 받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능한 한 불쌍하고 선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를 하시면 좋고요. 간혹 동의서 중에 위, 아랫집, 그리고 옆집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너이기도 하죠. 그런 데는 이렇게 요즘 쿠폰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무슨 파리바게뜨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 쿠폰이나 아니면 실제로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애기들이 있는 집이라고 하면 그런 거 사가지고 위, 아래, 옆집 정도, 그리고 위에 또 한 2층 정도까지는 사실 소음이 많이 가요. 그리고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진심으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선물까지 드리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공사 중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런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서 이웃과 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동의서를 받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동의서까지 받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동의서 붙여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동에 1호, 2호, 3호 라인이 있으면은 그 라인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다 붙였어요. 붙이고 네. 그 복도 게시판에도 다 붙였거든요. 네. 붙였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소음이 나는 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주는 경우가 좀 중요해요. 특히 철거를 하거나 마루를 뜯는다든지 뭐 확장 공사한다고 막 엄청나게 큰 소음이 나는 경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꼭 소음이 심한 날 그리고 소음이 적당히 있는 날들을 꼭 그 일정표에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언제 시끄럽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이 나는 날 그냥 여행을 가시거나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날에 대해서 그 안내문에 꼭 기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일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공사 안내서에 소음 발생하는 날이 어제였는데 내일로 변경됐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꼭 확인해 주시면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 이웃 간에 공사를 할 때 조금 불편한 사항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안내문에는 공사 일정과 소음 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함으로써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게 됐다라는 거를 좀 진실성 있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업체들은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공사 안내문 붙이고 하는데 그냥 반셀프로 하신다고 하면 그냥 집주인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내가 이러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잘 적어주시면은 그 안내문을 보고도 좀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주의해서 안내문을 잘 적어주시고 게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사 안내문까지 다 붙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보양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양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어떤 물건이 찍히지 않게 이렇게 포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보양하는 것 그리고 저는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진님 이번에 가시는 아파트가 계단식이잖아요. 네. 계단식이면은 우리 집 현관이 있고 맞은편에 현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복도도 그냥 저는 다 보양을 했어요. 네. 그걸 해야 앞집 주민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우리 집 복도 내 집 앞에 복도를 긁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꼭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양을 할 때도 꼭 그 우리 집 앞에 현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앞 세대의 집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도 해주는 게 좀 좋고요. 네. 물론 바닥을 중심으로 합니다. 조금 예민하게 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면까지도 복도의 벽면까지도 하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도 한번 사실 해주면 좋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 복도가 쭉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 해주면 좀 좋긴 한데 너무 멀다 싶으면은 거기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자재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폐기물을 치울 때 먼지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고 입주민들도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양을 하실 때는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복도에도 바닥에 보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양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제가 네. 다른 편에서 조금 더 자재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진님 쉽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셨는데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릴 거고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정별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수진님 제가 오늘 설명드린 10가지 내용들 잘 네. 숙지하시고 네. 한번 진행해 보신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꿀팁 라르고 채널!